제1절 그리고 큰 일본의 지정권자 찾으셨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번에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지도지사입니다. 그리고 2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곳을 대도시라 표현하고 그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둘 이상부터 걸치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협의 주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행자 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1단계 절차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개발계획을 먼저 그리겠습니까? 개발구역을 먼저 정하겠습니까? 구역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저희 1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여기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 편제상 뒤로 밀려 있고 우선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하는데, 저 예외적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주실 것은 천국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면,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처럼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 있다 인정된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도시개발법에서는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이라는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에 딱 한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법의 학습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개발 사업 필요로 하는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디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여기에서만 천재지변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2단계, 3단계 절차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특정한 변경, 사업 시행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 전반에 걸쳐 저 천재지변으로 장관이 결정권자, 지정권자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법상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그때만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으로 지역, 지구, 구역을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놓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천재지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뻔한 이야기죠. 국가계획 나오면 항상 누가? 장관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국가계획은 우리 남양주시 단위로, 경기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개발 사업이나 1기, 2기,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얘가 고생 많다 보니까 오늘 사고가 납니다. 이번 2018년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했다고 하면 2기 신도시 발표는 언제였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했는데 그때가 2004년도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언제 발표했겠습니까? 89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2기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했을 때 그때 대통령 주변에 경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그 당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권의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보통 신도시 발표를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안이라면 국가와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러면 하남 위례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하남 위례 신도시는 일부는 서울에, 일부는 경기도 하남시에, 일부는 성남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걸쳐 하남 위례 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남 위례 지구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에만, 경기도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 것이죠.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모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다? 공동 지정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공동 수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계획은 공동 수립하는 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장소는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 걸쳐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딱히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 수립한다 해서 그 계획이 실천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공동 수립 가능한데, 개발 사업을 위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동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공법 전반에 걸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협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공법의 정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 행정청이 서로 의견 교류할 때 대등관청이라면 뭐하고? 협의하고, 하급관청이 정책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며, 상급관청이 정책 결정하고자 한다면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 의견 청취, 협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하면 뭐한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협의 과정에서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무리 문제없다지만 뭔가 이익 챙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익을 누가 챙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절차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누구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란 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바로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표현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요청과 제안에 대해서는 공법상 사용하는 법률 표현으로서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비행정청은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를 말하는데 정부 투자기관 중에
주택공사나 철도공사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사이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중앙이죠. 중앙공사, 그것을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우리 남양주에는 남양주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남양주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공사라고 하면 공익사업하는 자이죠.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청,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방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묶어 공공이라 표현하는 것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중에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법의 체계는 국토계획법의 자법이죠. 자녀에 해당되는 법률이죠. 어제 원장님 이것 몇 번 떨어뜨렸었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결정권자 비교되는 자를 입안권자라 했습니다. 저 입안권자와 관련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를 입안권자로 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을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만 구청장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개발법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구청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안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자신이 직접 결정하게 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은 자신이 직접 결정하지만, 시군구청장은,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결정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저 결정권자 아닌 자가 상급 관청에게 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상급관청에 결정 신청하게 되면 저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 신청한 내용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확정 짓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청이란 말은 결정 신청할 때 신청과 같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청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비지정권자의 행정청이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비지정권자인 행정청이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이 없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부탁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을 요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지정권이 없는 행정청이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요청이라 하고,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안의 용어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법은 이해 안 되고 그냥 외우신다고 하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요청과 제안에 관한 표현을 각각 이해하셨다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관광단지 만들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아니죠. 지정권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정부투자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많은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자리를 지방에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죠. 그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기 회사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제안하면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은 비행정청이 누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다만 저 비행정청이 국가계획이란 말과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러한 두 가지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비행정청 중에 정부 투자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지정 제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시군구청장에 하는 것이다. 그런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험 볼 때 천국이는 쉽게 해결되십니다. 천국이 두 번 하다 보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요청과 제안입니다. 저 요청, 제안 잡아주시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도시개발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박스 내용에 2번, 3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3번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한 경우 제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2번, 3번 잡아놓으시면 개발법에서는 문제 하나가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그리고 큰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찾으셨죠? 그래서 2번과 큰 2번을 일단 묶어놓습니다. 2번과 큰 2번을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한 후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에게 가로해 주시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아니죠.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구리시장이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누구에게?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가로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제외한다. 국가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줄쳐놓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선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제한할 수 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고,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총 5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3개 해결되셨습니다. 천국이, 천재지변, 국가, 협의 불성립하면, 두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것으로 협의 불성립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과 제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을 각각 살펴주셨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이 없는 행정청인 시, 군, 구청장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정권이 없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은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요청과 관련된 절차에서 시, 군,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였습니다. 그러면 비행정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직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직접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행정청에 있어서는 상하 관계를 중요시 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급행정청의 의견 청취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한다? 패싱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바로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각종 계획 수립해서 장관 승인 받는다?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것이지 한 사람 패싱해서 장관 바로 추천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행정청은 항상 상하 관계,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지방은 광역, 기초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 가로 속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합 제외한다. 저 조합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은 사실 이번 과정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총유란 말과 합유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총유, 합유. 민법에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채권편에는 유명 계약이라 해서 이름 있는 계약 총 14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다음 주 채권이십니까? 근데 조합 아예 안 들어가셨죠? 사단법인은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민법 조합은 사실 다음 주에 보실 채권편에 유명계약과 관련된 1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조합은 무엇한 것이다?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뭔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그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합유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예,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민법상 조합은 못한 것이다? 민법상 조합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공법상 우리가 도시개발조합과 그리고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조합을 공고하게 되면 공법상 조합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도시개발조합이라면 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결정했다면 이 사단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이겠습니까? 공법상 사단법인이겠습니까?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인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조합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단법인은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합 설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후에 나타나겠습니까? 후에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토지 소유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왕숙지구라 불리는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안에 토지 소유자 여럿이 있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사단법인이 바로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나 등장하는 것이지 이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 부탁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일 때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존재하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주체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정리하실 것은 도시개발법상 존재하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이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단법인이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양가 1번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왜 제외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넣으시면 수용 절차, 통보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는 의미 있지만 전국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결합 개발이겠습니까? 분할 개발이겠습니까? 아니, 양가로 이번에 분할 지정이 있고 양가로 3번 결합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괜한 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양주에 지정된 곳은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로 나뉘어서 지정되었는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 결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장소를 동시에 개발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한 5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5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괜히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잘못이 큽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1번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바로 254페이지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신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 중에 지정권자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 개요에 대해서는 이번 과정에서 건너뛰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무엇이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첫 번째 구분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용도입니다. 그 개발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와 관련되어 첫 번째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적으로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1, 2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이죠. 시가 용도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이란 말 나오는데 지금 과정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이란 말만 추천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규모 큰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자연녹지적, 그리고 4번에 생산녹지적, 그리고 칸이 달라 있는데 도시지역 외 지역 찾으셨죠? 그래서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십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정기준 찾으셨죠? 교재 잠깐 보십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투입되지 아니한 지역 동그래 놓습니다. 지금 254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254페이지에) 큰 2번에 첫 번째 줄에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고 양가로 1번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광역도시계획부터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줄쳐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21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21개 중에 도시지역은 총 16개인데요. 그 16개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시가화 용도입니다. 이러한 시가 용도의 경우는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주거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상공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주상공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미 시가용도, 개발용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하는데, 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전 녹지지역은 우리 남양주시 기준으로 한다면 천마산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기 참 좋다고 하는데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가성비라 분류는 가격 저렴하고 좋은 주택이 없을 뿐이지 비싼 주택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남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좀 만들고, 용산에 공원이 있다는데 그 공원 모지 아파트 만들게 되면 싸고 저렴한 주택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은 베드타운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풍갈 장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 상태가 비개발 용도이지만 해당 지역에 이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음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상태라면, 그래서 우리 남양주가 인구가 지금 70만 가까운데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번 왕숙지구 지정하지 않았을 때 다음 개발 예정지는 양정지구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연결되면서 제가 지난주까지 풍양역 이야기 드렸는데 그 풍양의 일대도 하나의 개발 요충지였습니다. 이번에 그냥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했는데 그러한 개발 후보지를 어디에서 결정해 놓고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나는 부동산 중개업해서 땅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공법 지금 한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볼 수 있으면 기본계획 혼자 700페이지 남양주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한 2번이나 3번은 읽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돈이 보이십니다. 근데 저는 돈하고 친해 보이지 않으시죠? 저는 안 읽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 꼭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다음 개발 예정지로 결정했다면 본전 녹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아예 없거나 개발 용도로 결정한 적 없다면 그때는 어디에만? 자연 녹지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항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자 중에 가장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여기 투자하시는 것보다 얘 보고 투자하는 게 더 나으시죠? 얘는 산호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야만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 이번에 하남 위례지구 개발 사업할 때 그곳 말고 간북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공부 한 2달 하셨다고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먼저 지정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간북지가 피하고 그 밖으로 좀 지정되었는데, 그렇게 간북지구의 지정이 좀 유예되었다고 하면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개발 계획 무산되었다고 농지 가격이 좀 하향 평준화되는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사놓으시면 다음 10년 뒤쯤에
지금 당장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지 자제분들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시죠? 예.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고, 이번에 개발계획 유출되었던 원흥지구나 또는 광명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하향 평준화되게 되면 땅에 대한 투자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조상공은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녹관 농자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때는 지정할 수 있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없다면 어디에만?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과정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이 이상. 다만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시죠?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시죠? 그때는 미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미만. 도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규모 크기 때문에 이상. 거기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번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보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절차 찾으셨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하는 게 정답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봐주실 게 있습니다. 258페이지 보십니다. 한 3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3분 정도만 보십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다 보면 대상과 절차 공부하시면 그 다음 항상 뭐였습니까? 효과. 공법상 효과. 그래서 양가를 1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서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어야 되죠. 도시구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 지정은 기존의 비도지역이었다면, 관농자였다면 이제 도시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변경되는데, 우리 개발계획은 무엇과 똑같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다.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상공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때는 이미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변경가 없겠지만, 녹관농자를, 특히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면 그것은 도시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전에 비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 지났다고 다 까먹었습니다. 기환경, 기반설, 환경, 경관. 그래서 우리 재래 도시의 경우는 집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도로 깔리는 반면, 계획 도시의 경우는 미리 기반설인 도로 등을 충분히 설치한 상태에서 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기환경과 관련되어 난개발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산지구, 양정지구, 아마 지금 왕숙지구라 불리는 것은 충분한 기반서를 확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난개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기반경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고시하면 뭐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만 해주십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몇 년 이내? 예,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바탕되셔야만 개발법과 도정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3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내 계획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단계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1단계 공부하는데 저 1단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2단계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시계획 수립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 계획은 개발 계획이고 2단계 계획은 실시 계획이거든요.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면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나와야 되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 아닙니다. 얘는 2단계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셨다고 하면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아, 동시니까 지정권자. 그리고 내용 참 많았거든요. 그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만약 개발 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서술을 하게 되면 그 점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개발 계획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렇게만 잡아 놓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잘 이해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쉴 때가 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